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회째 진로와 직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모의 창업이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페이지 68페이지에 있어요.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내용인데 포인트 옵션을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이냐라고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건 제가 생각한 기업가 정신이에요. CEO가 하는 행위처럼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CEO가 누군지 아시죠?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CEO라고 해요.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회사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회사 버려요? 그렇지 않죠. 극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종업원과 대표이사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게 내 거잖아요. 물론 내 거가 아닌 대표이사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내 거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된다라고 해서 퇴근 시간 맞춰서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니까 마치 그 행위가 내 삶의 주인공처럼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CEO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 그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쟤는 왜 저래? 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지? 라고 잘못하면 밉상에 지적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정신인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려움이 와도 회피하지 않고요. 내 인생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요.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성적인 환경에서 본인이 도전적이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가 개척을 해보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학교의 합주부에 무대를 나가는 그런 동아리라든가 그런 무대에서 설 수 있는 동아리가 진짜 좋은 동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부딪혀가면서 자기가 무대에서 자기가 만든 그런 아이템이나 아니면 음악 연주곡이든 한번 남 앞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어때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떨리겠죠. 그런 떨림을 여러분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 능동적인 태도 가진 정신은 맡은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하는 거. 그다음 외부 이익의 기회를 삼을 수 있고 내부 능력을 조화시킬 수 있고 부딪히며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저런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로직업 페이지 68페이지요. 자, 이제 모의 창업과 창직인데요. 페이지 68페이지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창업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을 찾느냐? 지금 현재 유망한 거, 전망이 있는 거, 그런 거가 돈을 당장 벌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전망이 있거나 유망하다라는 거는 본인이 재능이 맞으면 진짜 전망이고 유망이지만, 맞지 않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돈 벌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은 전망이나 유망한 걸 쫓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창업하는데 나 이거 잘 못해.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기에서 저거 어떻게 하지? 내가 능력을 키울까? 여러분, 그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은 공부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죠. 인생 끝장나는 거죠. 물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내가 이 부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팀원을 모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난 발표 잘 못해요. 그럼 발표 잘하는 친구 끌어오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 개발 잘 못해요. 그럼 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끌어오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협업이라고 생각하면 나랑 성향이 비슷한 애들끼리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는 애들은 웃기는 애들끼리 모여요. 놀기 좋아하는 애들 놀기만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요. 그럼 결국 뭐예요? 노는 거 다 같이 잘하잖아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일을 하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하나가 멘토를 찾아야 돼요. 모든 고민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멘토 온오프라인의 도움을 요청을 받으시면 돼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창업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창업을 작게라도 용돈 수준으로 진짜 창업을 해보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폐업해요. 폐업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회사 생활을 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 퇴직이나 내가 창업할 능력이 생길 때 그때 해요. 그게 진짜 창업이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창업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연세 많은 사람들 퇴직해가지고 쫓겨나듯이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준비 없는 창업. 해보지도 않았고 돈 되는 것만 쫓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기업의 미션 페이지 69페이지에 있어요. 미션, 비전을 많이 헷갈리는데요. 미션은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이고요. 기업의 존재 이유가 미션이에요. 비전은요, 미션을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론이에요. 어떤 게 커요? 미션이 큰 거죠. 기업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기업은 뭐 때문에 존재한다. 이해되셨죠? 물론 기업의 존재 이유 첫 번째는 뭐죠? 수익 창출이에요. 그렇지만 수익 창출하기 이전에 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뭔가를 누구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미션이에요. 만약에 제약회사면 사람들이 웃고 행복한 모습을 만들게 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의 미션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웃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되잖아요. 비전이 이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웃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인 거죠. 뭐 현실적인 방법론, 바로 백신 개발 업체 이렇게 돼 버리는 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요, 여러분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 시각, 시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은 또 달라요. 꿈은 황당해도 꿈은 꿀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전은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비전으로 만들려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됐죠? 자, 미션은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구체적인 목표다라고 돼요. 자, 여러분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태어난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는 어떤 친구는요. 선천적으로 뭘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노력만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유전자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노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유전자 기반으로 해서 성장 환경이 중요해요. 아, 나 이거 좋아하는 유전자고, 아니, 잘하는, 좋아하고 능력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성장 환경을 여러분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 입학한 것도 여러분 전자기계 분야에 잘 맞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들어오면 더 낫겠죠. 그럼 그 성장 환경에 맞춰서 더 잘 개발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션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직은 뭐냐면 돈 버는 걸 떠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바이처 박사. 이 사람이 늦게 의사가 됐죠. 왜?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행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천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서 남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나는 돈 벌려고 할 거야. 돈 벌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돈만 쫓다가 인생 종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미션은 다른 말로요. 회사로 봤을 때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뿌리에서 유전자를 받아서 여러분 지금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도움이 있어요. 햇빛도 있고 거름도 있고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쪽으로 뽑을까 저쪽으로 뻗을까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워야 됐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나무가 더 높게 자라서 햇빛을 많이 받으려면 나무가 빨리빨리 뻗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뭇가지나 잎들은 다 전략과 전술이에요. 자, 잎들이 어떻게 방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빛을 많이 받아서 강압성 작용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받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뭐라고 얘기했죠? 비전,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맺은 거를 누군가가 고객이 먹겠죠. 그러면 고객이 먹고 이 열매가 맛있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미션 바로 여러분의 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은 사과 열매를 맺겠다라고 해서 사과를 키우지 마세요. 유전자는 사과가 아니라 배인데 사과를 키우겠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억지로 맞춰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삶이 쉽지는 않겠죠. 자, 기업의 미션과 여러분 꿈과 좀 어느 정도 관계가 되나요? 자, 미션은 어떤 경우라도 바뀌거나 흔들 수 없는 기업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천직이라고 얘기했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바로 현실과 관계된 게 비전이다. 그쵸? 그래서 재정립되면서 변화도 되고 발전도 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애플 회사의 미션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인간적인 도구를 제공해서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다라는 게 미션이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만들겠다. 인간적인 도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비전은 이 미션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건데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비전들이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애플의 맥킨토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영화 만드는 애니메이션 사업도 갔었고요. 심지어 이제는 온라인 동영상 사업도 하죠. 넷플릭스를 만드는 걸 시작으로 해서 비전이 미디어 서비스로 지금 전환이 돼요. 어쨌든 이 넷플릭스 동영상도 인간적인 도구에 제공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를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자를 하든 기계를 하든 중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유전자에 정말 이걸 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보람이 되는 일이 뭘까? 그게 바로 미션이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 69페이지에요. 여러분, 나의 미션과 비전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비교해서 작성을 해봐요. 나의 미션은 이건 제 미션이에요. 학생들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꿈은 과학자였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는 참 좋았어요. 저는 가르치는 거를 바로 미션으로 삼았어요. 제 꿈도 바뀌었고 직업도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미션은 변화가 없어요. 비전은 뭐예요? 이 학생들이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끔 저는 현재는 진로교사가 됐어요. 원래는 자동화 교육을 하는 자동학과 선생님이었고요. 원래는 이거 하기 전에 대학교 강사도 해봤고요. 이거 하기 전에는 연구소의 연구원 역할도 했어요. 수많은 비전들이 바뀌면서 결국은 제가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가 됐죠. 저희 미션과 비전이에요. 자, 졸업생 비전과 이, 여러분 졸업생이에요.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느냐면 한수원에 들어갔어요. 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를 삶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비전은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람들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고 비전은 진짜 마이스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비슷하죠? 그 비슷한 회사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는 뭐냐면 자기는 자기 개발이에요. 여러분,
커리어넷에서 같이 검사했었죠. 이 친구는 1위가 자기계발이에요. 한소은은요, 기술, 존중, 안전, 사회적 가치 정도. 자, 부분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냐? 한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음. 신땡수라는 졸업생인데요. 이 친구가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의 미션, 비전, 인재상을 조사를 했어요. 한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실한 인재, 어떤 기분에, 일단 배려하는 상생하는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의는 식 있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윤리의식도 기업가 정신이에요. 소통, 협력 다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창업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주쿨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나 비주쿨하고 똑같네? 본인이 전략적으로 1학년 때만 비주쿨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요, 창업 대회를 나갔어요. 레이저 총 만들기를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취미가 밀리터리 관련된 취미를 가지고 있고요. 1학년 때 창업대회 나와서 교육부 장관상 받았어요. 그리고 스펙 다 모았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뭐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학과 1등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여러분 넷스케이프 안 쓰죠. 익스플로러, 크롬 이런 거 쓰게 되면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이 뜨잖아요. 이 친구는 홈 사이트가 네이버가 아닌 한소원 홈페이지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 공지사항을 본 거예요. 또 공지사항 보면 뭐예요 이게? 최근 이슈에 대한 내용이 공지사항이 다 있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찾아보죠. 그래서 한수원에 관련된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의 전문 용어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창업 아이템을 레이저 총 만들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레이저 총 만드는 왕구 회사의 대표이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혹시 제 아이템 봐줄 수 있느냐? 그게 답장이 왔었고요. 그걸 사업 계획서에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도 가능해요. 이번 주 수업은요, 여러분 창업 아이템 한 개를 여러분이 작성을 생각을 해서 소감문에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미션이에요. 위두랑의 소감문, 댓글 소감물에는 여러분 창업 아이템, 어떤 거와 관련된 거, 전자기계 또는 IT 또는 IT 중에서도 뭐가 있죠? 앱 개발 쪽. 그래서 여러분이 저 창업대회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랑 상의해요. 이번에 싱가포르 가는 창업 아이템 창업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내 창업 대회도 조만간에 열릴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 온라인 창업 대회를 열릴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발표해서 수상하는 친구는 학교장상 수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장상 수여를 해서 부상은 뭐냐? 여러분이 다음에 창업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창업대회에 나갈 때 필요한 아이템, 시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제품에 제작할 재료를 최대 200만 원치까지 제가 지원을 해줄게요. 물론 제 돈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업가 정신 사업을 받아다가 여러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와주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창업 아이템 개발법 페이지 70페이지 우리 교과서에 있고요.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트리즈 발명 기법 40가지, 그 다음에 스캠퍼, 고등법 정말 많이 알아요. 많이 있어요. 이거 많이 알면 진짜 발명 잘해요? 창업 아이템 잘 만들어요?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거 찾아요. 저는 스캠퍼 기법 참 좋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제가 개발을 한 아이템이에요. TP 기법, 탤런트,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프라블럼, 자기의 재능과 문제점을 결부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발명을 위한 발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필요한 발명을 해야 돼요. 됐죠? 어떤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공감하는 거. 누구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발명을 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감 지도를 활용을 하시면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스캠프라고 얘기했죠. 무슨 약자냐면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 minify, magnify, put the other uses, eliminate, reverse, rearrange의 약자예요. 자, 뭐 substitute 대체한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기존에 있는 엔진에서 모터로 바꿨죠. 그래서 핵심을 대체해서 전기 자동차가 나간 발명 기법이 있고요. 다른 것과 결합한 컴바인 기법, 이 스캠퍼의 C예요. 연필 달린 지우개, 그죠? 가방에다 바퀴 달려서 여러분 트렁크가 됐잖아요. 어댑터는 원리를 다른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돌고래는 초음파를 쏴서 물체랑 다른데 뭐 부딪히지도 않고 대화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군 탐지기, 초음파 진단기, 뭐 여러분 특히 뱃속에 있는 아기 진단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장미 가시를 철조망으로 개발한 게 있죠. 양이 자꾸 벗어났는데 신기하게 가시가 있는 나무에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그 가시의 원리를 철조망으로 만든 그 철조망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거 개발해서 특허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M자는 modify, minify, magnify 약자는 요거예요. 그죠? 근데 봉지라면을 뭘로 수정했죠? 컵라면으로. 그 다음에 크게 만든 건 뭐예요? 전화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효도 전화기. 버튼이 큰 거. 그쵸? 그 다음에 노트북 뭐예요? 데스크탑 너무 커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작게 만들었어요. 노트북. 자, 이런 게 있고요. 푸트 아들 유즈 뭐예요? 용도를 바꾼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비아그라 아시죠? 원래는 대머리 치료제로 만들어졌지만 왜 뭘로 바뀐 거 아시죠?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 모양의 카페가 있었죠. 그 비행기, 폐 비행기를 가져다가 뭐 비행기 모양, 배 모양의 카페를 다른 용도로, 식당 용도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포스트잇은 여러분, 원래 접착제가 강력 접착제를 개발을 하려다가 실수로 아주 약한 접착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접착제를 다른 용도로 바꿨죠. 그게 바로 포스트잇 개발을 했고요. 엘리미네이트, 제거하는 거 뭐예요? 선을 제거한 게 무선 전화기. 그다음 날개 없는 선풍기. 그죠? 리버스는 반대로, 리어레인지는 배열을 반대로 해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맞죠? 불이 원래는 촛불처럼 위로 올라가는데 거꾸로 타서 더 화력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리버스, 리어레인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리버스 리어레인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우스가 1에서 100까지 더하는 방법이 있었죠? 1에서 10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5050? 어떻게 쉽게 하죠? 1에서 100까지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 100에서 1까지 쭉 더해서 그러면 모든 합이 1과 100, 100일이죠. 그 다음 2와 99, 100일이죠. 그게 총 몇 개예요? 곱하기 10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일 곱하기 100 나누기 2 하게 되면 전체 합계가 나오잖아요. 이게 수학 시간에 나오는 수열에 나와요. 그쵸? 이게 누가 개발을 했어요? 아주 어린 가우스 학생이 개발을 한 거죠. 어,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워요. 나중에 제가 이 수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자, 공감하는 방법. 이 아줌마가 60대, 70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20대에 할머니, 20대 할머니가 아니라 20대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가 노인처럼 복장을 하고 미국에 전역을 돌아다녔죠. 왜? 노인들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었죠. 이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요. 자, 이건 어때요? 아프리카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거 아시죠? 우리 놀이터에 가면 있잖아요. 빙빙 돌리는 거. 근데 공감을 안 한 거죠. 자기 혼자만 공감한 거예요. 뭐냐면 얘를 빙빙빙빙빙 돌리면 밑에 있는 지하수가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고 이 탱크에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수돗물 받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광고도 해요. 광고 수입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했어요.
투자 유치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놀고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놀아요? 노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직접 돌렸죠. 왜 애들은 놀지 않았을까요? 물을 끌어올리려면요. 이 빙빙 도는 놀이기구가 힘껏 돌려야 돼요. 잘 안 돌아가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지 않고요. 물도 끌어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템이 망했죠. 중요한 건 진짜 이 아이들 입장에서 만들었을까? 놀이기구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죠? 자, 진정한 공감이에요. 미국에 있는 여학생, 대학생이 만들었는데, 미국에는, 아니, 아프리카에는 가장 문제가 뭐죠? 전기도 부족하죠? 깨끗한 물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해요. 대기 보면 어떻게 해결을 하죠? 태양 전지판. 근데 해가,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태양 전지판도 기울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학생은. 피트병에 모래를 담아요. 그리고 더러운 물을 여기다 담아요. 그리고 여기는 간이 정수기예요. 물이 떨어져서 깨끗한 물이 여기 쌓이겠죠. 여기는 점점 가벼워지고요. 저울축 때문에 점점 내려가요. 이 주기가 태양에 기울어지는 주기랑 같은 거예요. 그럼 태양 전지판에는 어떻게 해요? 최대 효율의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이 아이템이 뭐냐면 선 솔루터라는 인사하는 사람이 솔루터예요. 태양을 바라보는 인사하는 사람. 요걸 개발을 했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명을 위한 발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공감 지도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가운데 있어요. 해피해야 되죠. 해피 커스터머예요. 이 고객을 웃게 만들 거예요. 근데 고객이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를 주제를 한번 삼아 볼게요. 미세먼지에서 고객이 생각하고 느끼는 건 뭐죠? 미세먼지는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듣는 건 뭐죠? 뉴스나 이런 곳에서 전문가들이 미세먼지가 참 안 좋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뿌연 하늘. 그리고 say do. 말하는 거나 행동은 뭐예요? 나갈 때 마스크 착용하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야, 마스크 쓰고 가.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를 검색하는 거예요. 뭐가 페인이에요? 뭐가 고충이에요? 미세먼지 건강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점. 진짜 문제점이죠. 그럼 이걸 해결하는 게 뭐예요?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얻을 수 있게끔 고객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감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해서 미국을 갔다 온 선배가 있죠. 창업 아이템. 자, 미세먼지 측정기 우리 학교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D, density, 농도에 대한 게 나오고요. 17.04면 굉장히 좋은 농도예요. 깨끗한 농도가 되는 거고요. 뒤에 우리 학교 모습이 보이죠? 어, 좀 학교 빨리 와야 되는데, 그죠? 자, 이게 미세먼지 센서고요. 요거는 레이저 커팅을 해서 2D 설계를 한 다음에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는 아두이노 들어가 있고요. 이게 LCD 들어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오면 제가 여러분 선배랑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은 의지와 성실, 그리고 약속 잘 지키는 친구.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시제품 하는 거고요. 어, 청소년 인간 중심 문제 해결 경진대회라고 해서 공감 지도로 해서 여러분 발표한 게 있었어요. 이 친구들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지금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어요. LG화학 다니고 있고요. 이 친구는 오일뱅크였었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 친구도 둘이 잘 모르겠고요. 목발 사용해서 불편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을 하느냐면 인간 중심 문제 해결 동화 마이스터 고 검색하면 요거 뜨거든요. 제가 올린 동영상이 아니니까 저희 학교 학생이 만든 발표했던 영상이에요. 이거 꼭 보세요. 보시면
아, 창업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별거 아니네. 근데 중요한 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여기 3학년들, 당시 3학년이었고요. 여기는 1학년이에요. 발표 누가 해요? 1학년이 발표해요. 얘들은 뭐예요? 만드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요. 발표하는 방법 알려주고요. 그리고 대회 나가서는 뭐 해요? 연극을 해요. 발표는 누가 해요? 3학년이 잘하는 거잖아요. 못해도 돼요. 깨져도 돼요. 그래서 1학년이 경험을 하게끔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여러분 선배죠. 여러분 선배는 지금 LG 화학에 다니고 있어요. 자, 됐죠? 넘어갈게요. 어, 일단 우리 학교에서 만든 아이템이에요. 뭐 이런 멀티미디어 화상도 만들었고요. 멀- 화상회의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누드 스피커도 만들었고요. 컴퓨터 모양의 컴퓨터 본체. 얘는 졸업 앨범을 전자로 구성을 했고요. 마네킹인데 컴퓨터가 들어가서 말하는 마네킹도 만들었고요. 특허 출원했던 부분인데 얘는 어, 모니터예요.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모니터가 켜진 걸 알 수가 있고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본체가 켜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게임 못하게. 얘는 닥코드라고 해서 요 사진을 이 코드로 딱 찍게 되면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관련된 동영상이 떠요. 그리고 얘는 블루투스 활용해서 시내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시내버스가 몇 번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산업자원부 장관상 받은 거. 여기 있는 거 대부분 상 받았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전자교탁 만들었고요. 예전에 이거 청와대 전시됐던 제품인데 뭐냐면 로봇 청소기예요. 얘는 제습기예요. 주변에 있는 습기를 모아가지고 이 제습되어 있는 물을 뒤로 보내요. 그럼 걸레판이 걸레질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던 거고요. 요거는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 형광등이 빼다가 어두운 데 빼다가 할머니가 다쳐가지고 이걸 개발하게 됐고요. 특허 출원했고요. 이거 전국 1등을 해서 호주를 갔다 왔어요. 물론 저도 같이 갔다 왔죠. 요거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형광등이 살짝 빠져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빔 프로젝터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파워뱅크 충전하는 기기 만들어 봤고요. 이게 시내버스 요거네요.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태양전지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충전기. 그 다음에 이것도 미국 갔다 온 아이템. 당시에는 여기 음악 MP3 플레이어 무선으로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카페에서 자기만 들을 수 있게끔 전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피커가 가까우면 시끄럽잖아요. 그렇다고 멀리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전등 안에 스피커가 블루투스가 들어가서 음악과 전등을 조종하는 건데 지금은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 간 선배가 있죠. 얘는 LED인데 LED가 모기가 싫어하는 파장이고요.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 파장 때문에 주변에 모기가 몰려들지 않는 거고요. 얘는 3D 프린터로 뽑았는데 태양전지판에다가 블루투스 이어셋을 연결을 해서 오토바이 택배하시는 분들 충전할 시간 없잖아요. 근데 쓰고 다니면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선배들이 다 만들었고요. 이것도 재밌는 거 있네요. 이거는 그 여러분 천장에 붙어 있는 화재 감지기예요. 아두이노로 만들었고요. 불이 나면 화재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 등등 해서 색깔이 쭉 따라가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비상구가 있어요. 이것도 대회 나가서 상 받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외국 발표한 아이템이고요. 국제무역 창업대 1등작인데 싱가포르까지 진출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도를 했었고요. 여러분 영어 잘하면 이런 국제대회도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디자인 싱킹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 디자인 싱킹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이디오라는 회사고요.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를 솔루션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근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 개발, 기획, 마케팅까지 전 과정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디자인 थिं킹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 제작을 해 보면서 테스트하고 실패가 돼도 괜찮아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디자인 띵킹 기법이 있어요. 자, 디자인 띵킹은 원래는 디자이너가 사고하는 방식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많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인간의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디자이너들의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고요. 디자이너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자, 볼게요. 디자인 थिಂಕಿಂಗ್ 기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emphasize, 공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걸 찾아보고요. 그 불편한 게 뭔지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브레인스토밍. 뭐죠? yes는 하지만, but, no 이런 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비난 안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그 중에 한 개를 뽑아요. 친구들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를 내성적인 친구들은 아이디어 잘 안 내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스트잇으로 한 사람 앞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엉뚱해도 되니까 포스트잇 10장씩 적어. 그럼 10장이 나오고 만약에 4명이면 몇 장이 나오죠? 40개. 40장이 나오잖아요. 그 40장을 어떻게 해요? 비슷한 아이템끼리 해결책을 이렇게 묶어내요. 묶어내고 그러면 한 5개 정도가 공통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좋으냐?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좋으냐? 안 좋은 것 같아.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한 개로 뽑아내요. 이건 수렴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개를 뽑아낼 때는 비난을 해요. 근데 비난을 해도 어차피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누굴 비난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즐겨야 돼요. 회의 방식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발산적 사고 방식을 하고요. 자꾸 중간에 태클 걸면 말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빨리 모아가지고 수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렴한 결과가 최선이에요?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선을 뽑는 거예요. 최고를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시제품 만들어요. 이 아이디어 가지고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3D 프린터로 뽑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폼보드 클레이로 만들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응 보고 테스트 해보고 괜찮네. 그러면 좀 수정해야 되네. 라고 하게 되면 공감을 잘못했으면 처음부터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프로토타입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씩 개발을 하다가 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배들이 죠. 자, 디자인 싱킹에서 첫 번째 공감하기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인터뷰를 해요. 누구? 고객. 고객을 관찰을 해요. 아니면 몰입을 해요. 근데 관찰 기법은 이런 게 있어요. 아에 이 오. A가 뭐냐면 액티비티, 고객의 행동이 어떠냐라는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고객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사람들과 어떤 인터랙션,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I, O, U 기법 중에 하나의 디자인 띵킹의 1단계의 방법 중에 되어 있는 때는 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디파인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아이디어 내기 idea시죠. 영어로 아이디어 내는 걸. 디파인이 아니에요. 자, 3단계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까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요. 그 유사한 거 아이디어 모아졌으면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개를 비난해가면서 한 개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도 자꾸 받아야지만 멘탈이 강해져요. 여러분 너무 허약하게 크다 보면 자꾸 비난 안 받다 보면 너무 온실 속에 하초초록 살다 보면요 여러분 작은 비난말에도 정말로 심각한 상태 심지어 뭐 자살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비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교육적인 환경에서는 비난을 받아서 좀 멘탈을 강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됐죠?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박스로 만들고 클레이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보고요. 테스트해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보고 나중에 괜찮으면 레이저 커터나 3D 프린터나 아두이노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제가 개발하는 기법이에요. 아까 스캐퍼 기법 있죠? 자, 오늘 숙제 뭐냐면 뭐 스캐퍼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기법, 발산사고 기법 중에 하나가 탤런트. 여러분 재능이 뭔지를 적어요. 저는 컴퓨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저 가족 공유도 할 줄 알고요. 뭐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에 창업 교육 잘하고요. 메이킹 교육, 아두이노 이런 거 다 잘해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는 뭐가 나오죠? 인공지능, 코로나19, 뭐 진로 쪽에 뉴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기업가 정신, 뭐 학교 폭력,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봐요. 코로나19랑 제가 잘하는 게 만났어요. 그러면 코로나19 IoT가 있죠? 그러면 코로나19에 관련된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뭘 만들 수 있겠죠? 제 IoT 능력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코로나 분포 지역을 알려주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찾아가지 마. 이런 앱도 만들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죠? 마스크 살균기를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아이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숙제 댓글에다가 요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이거 처음에 몇 개 나오죠? 6 곱하기 6. 36개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 36개의 중에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를 한 개 선택을 해서 아, 이거를 합치면 이런 아이템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템을 여러분 댓글 소감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성하고 뭐 해요? 저 창업대에 나가고 싶어요.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학교 오면 대회 나갈 수 있게끔 배려해 줄게요. 아시겠죠? 자, 자, 이제는 뭐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장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이템이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아내는 걸 비평을 해서 마지막에 한 개를 비평해 나가서 모아 비평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아이템 만들면 자, 71페이지 진로책에 있어요. 요거에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 양식은 제가 만든 양식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만들어 가면 돼요. 네,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수업이에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키프리스 좀 왈 좀 KR이라 있는데요. 이게 특허청이거든요. 특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특허 검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and, or, 뭐 not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검색이라고 있잖아요. 스마트 검색도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 있을까요? 특허 실용신안 검색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색하면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요걸 한번 꼭 읽어봐요. 팁을. 아시겠죠? 팁을 읽어보고 요거 초보자 검색 가이드 꼭 읽어보고 동영상 메뉴를 읽어봐서 여러분 아이템이 혹시 시중에 있을까, 특허에 있을까 한번 꼭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특허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거 만들고자 하는데 특허에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기법으로 좀 바꿔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가면 되니까. 그죠? 자, 오늘 수업이 6번째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